1392년 여름, 한반도의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아닌 신하가 구상하고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 신하가 왕보다 강한 나라를 꿈꿨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4세기 말, 고려는 안팎으로 깊은 위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 질서에 거대한 격변이 몰아쳤습니다. 남쪽에서는 외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아 연안 지방 백성들의 삶이 철저히 피폐해졌습니다. 검문세족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은 토지를 독점하여 농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 모든 복합적 위기를 감당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총체적 혼란 속에서 한 무장이 빠르게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성계, 함경도 출신의 장군으로 여진족과 왜구를 차례로 격파하며 백성의 두터운 신뢰를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활솜씨로 전장에서 이름을 날렸고 병사들에게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1380년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주력 부대를 섬멸한 것은 그의 명성을 온 나라에 떨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를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든 결정적 순간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회군이었습니다. 1388년 5월, 이성계는 명나라의 요동을 공격하라는 왕명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서 군대를 멈추고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회군을 단행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거스를 수 없고 여름 장마에 활악교가 녹으며 대군이 떠난 빈틈에 왜구가 후방을 침략하고 병사들이 역병에 쓰러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불가론이라 불리는 이 4가지 논거는 단순한 회군의 명분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바꾼 논리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실질적인 군사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장악하며 고려의 실권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적 시점에 역사의 진정한 설계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도전, 성리학의 이상을 품고 새 시대를 꿈꾸던 혁명적 사상가이자 당대 굴지의 유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불교 국가 고려의 온갖 폐단을 직접 목격하며 그는 성리학에서 새 나라를 세울 해답을 찾았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섰다는 이유로 긴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던 그는 삼봉이라는 호처럼 홀로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칼이 있었고 정도전에게는 새 나라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새 왕조의 설계도가 실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어떤 왕조와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절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재상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왕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인재를 고르되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재상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군주 독재를 법과 제도로 견제하려는 선구적 시도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조선경국전은 새 나라의 헌법이자 통치 철학서로 조선 법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제문감에서 그는 재상의 역할을 세세히 규정하고 관료 중심 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단단히 놓았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역사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의 수창궁에서 고려 신하들로부터 옥세를 건네받고 새 왕조의 초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전장을 누비던 장군이 한 왕조를 세운 왕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즉위 교서에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유교의 도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엄숙한 선언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왕조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1393년 3월, 태조는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화령과 조선 두 국호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태조 홍무제는 조선을 낙점했는데 이름이 아름답고 역사적 유래가 깊다는 뜻을 사신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에는 동쪽 아침 해처럼 빛나는 새로운 나라를 향한 시대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호 선택을 명나라에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국 초부터 4대 외교의 틀 안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호가 정해지자 다음 과제는 새 왕조에 걸맞은 수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개경은 고려 왕조 500년의 기억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곳으로 새 왕조의 출발지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새 도읍지 후보를 직접 발로 답사하며 지형, 풍수, 교통, 방어 조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394년 10월, 태조는 마침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역사적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한양은 북쪽 북악산, 동쪽 낙산, 남쪽 남산, 서쪽 인왕산이 에워싸는 분지 안에 자리 잡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남쪽으로 흐르는 한강은 물자 수송과 군사 방어 모두의 이상적인 천혜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풍수지리를 자문한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궁궐을 동양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유교적 원칙을 앞세워 북악산을 주산으로 정하고 궁궐이 정남향을 바라보도록 설계했습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이 논쟁에서 정도전이 승리했고 이는 조선이 불교보다 성리학을 국가 원리로 선택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395년 9월 한양 천도 이듬해 경복궁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의 구절 군자만년 계의경복에서 따온 것으로 임금에게 큰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축원의 뜻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경복궁의 주요 정각 이름을 직접 지었으며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경회루가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라는 뜻으로 왕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신하의 경고를 이름 속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왕이 잠드는 침전 강령전에는 평안하고 편안하라는 소박하지만 깊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정각 하나하나의 이름에 유교 통치 철학을 새겨넣은 정도전의 행위는 건축 공간 자체를 사상교육의 도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완성된 같은 해, 왕실 제례의 두 축인 종묘와 사직도 한양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세대를 넘어서는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사와 곡식의 신직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간으로 농경국가 조선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을 담았습니다. 유교 경전 주례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기준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배치한 좌묘우사의 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엄격한 도시 배치는 조선이 동아시아 유교 왕조의 정통계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도시, 공간 그 자체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1396년, 한양을 에워싸는 거대한 도성 축조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총 길이 약 18.6km에 달하는 도성은 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실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대문에는 동쪽 흥인지문, 서쪽 돈이문, 남쪽 숭례문, 북쪽 숙정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인이의지의 유교 덕목을 담았습니다. 사소문인 해화문, 소이문, 광희문, 창희문은 대문과 대문 사이 물자와 사람이 드나드는 보조 출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도성 공사에는 전국에서 징발된 약 11만 8천 명의 백성이 동원되었고 공사 구간은 지역별로 나뉘어 치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벽 돌 곳곳에는 담당 지역명이 새겨졌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일부 성돌에서 그 각자가 생생하게 확인됩니다. 이처럼 건국 후 불과 4년 만에 왕조, 국호, 수도, 궁궐, 종묘, 사직, 도성을 모두 갖춘 것은 역사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그 모든 추진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도전이 있었고 그는 새 왕조의 제도, 공간, 사상을 성리학적 원리로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의 내부에는 이미 치명적인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균열은 왕위 계승자, 즉 세자 책봉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조에게는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6왕자와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2왕자가 있었습니다. 태조와 정도전은 신덕왕후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신의왕후 소생으로 가장 많은 군공을 세운 5째 이방원, 훗날 태종의 극심한 반발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도전은 왕자들이 거느리는 사병을 혁파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이방원과의 갈등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병 혁파는 중앙 집권과 재상 중심 통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었지만 이방원에게는 자신의 군사적 생존 기반을 뿌리째 뽑으려는 위협이었습니다. 재상이 왕보다 강한 나라를 꿈꾸던 정도전과 강력한 왕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 이방원. 두 사람의 충돌은 이념의 대립이자 생존을 건 권력 투쟁으로 그 폭발의 순간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92년에 화려하게 막을 올린 조선의 첫 장은 겉으로는 빠르고 눈부시게 완성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권력의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과 이방원이 원하는 조선, 두 가지 조선이 동시에 하나의 한양 안에서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정도전과 세자방석을 한밤에 제거하고 조선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바꾼 피의 역사를 다룹니다.